안녕하세요. 저는 뉴럴 프로세스를 활용한 북극해 아이스 컨스트레이션 다운스케일링 연구를 진행한 카이스트 AI 대학원 김민규라고 합니다. 예, 프리페이스입니다. 제가 그 다운스케일링을 북극해 연구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AI가 기존의 통계 모델에 비해 어떤 부분이 나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좋은 거는 이제 모델의 복잡한 패턴과 트렌드를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선형성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형태를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AI를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양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AI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AI 영역의 트렌드는 조그만 데이터 세팅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하죠. 이제 조그만 데이터 세팅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결정론적인 방법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AI 모델에 비해 이런 언설턴티를 고려함으로써 조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AI의 모델의 다운사이드를 조금 극복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이제 뉴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뉴럴 프로세스는 일단은 먼저 다운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 다운 스케일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리 관심 있는 전체 값을 매우 소수의 정보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뭐 이제 기존의 뉴럴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이제 기상 영역에서 많이 연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연구들이 어, 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온도나 강우량을 예측하는 모델들이 이런 뉴럴 프로세스 기반의 방법론으로 기존의 스태티스틱 다운 스케일링 방법들을 이겨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사를 두고 있는 뉴럴 프로세스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런 왼쪽에 이런 이제 1차 회귀 모델을 구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이 검은색 포인트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이제 포인트들이고, 이 점선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함수라고 하면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뉴럴 프로세스라고 하는 AI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이제 플랫한 건데요. 이 검은색 포인트들의 점들을 모두 따라가면서 그 사이에 없는 영역은 최대한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유사하게 묘사를 해주면서 그 주어져 있는 포인트에서의 언설턴티는 매우 작게 해주며, 다만 주어져 있는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를 예측할 때는 언설턴티가 매우 높게 해주는 이런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묘사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포인트가 매우 많아지게 되면은 계산 시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뉴럴 네트워크는 가장 장점이 스케일러블한 알고리즘입니다. 즉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컴플렉시티는 이런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장점을 가지면서도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언설턴티 메저먼트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런 1D 문제와 뿐만 아니라 2D 문제, 같이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런 주어져 있는 소수 픽셀들을 가지고 이 나머지 영역의 이미지를 컴프레이션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우 왼쪽의 이미지만 가지고 오른쪽의 이미지를 우리가 예측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의 이미지에 어떤 눈, 이런 코, 이런 입,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요소들을 잘 묘사하려면 이제 이거를 정량적으로 묘사하려면 어려운데요. 이런 복잡한 패턴들을 이제 네트워크가 학습을 기반으로 알아서 도출해 줄 수 있다라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기존에 어떤 이제 노력들을 많이 했냐면
실제 기상의 다운스케일링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라는 논문들이 최근 2021년 이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런 우리가 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옵저베이션, 메저먼트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이제 관측소라는 어떤 정해져 있는 위치만에서만 그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을 기반으로 한 방법에 의해서 그 나머지 영역의 값들도 우리가 수치 해석 정보를 가지고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수치 해석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트레이닝하는 옵저베이션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고 리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수치 해석 결과는 우리가 특정 타임에 그 실시간성은 제공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메저먼트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리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수치 해석장을 바로 만들어버리게, 그러니까 템퍼러처라든지 강원량에 대한 정보를 바로 찍어낼 수 있게 하면 충분히 이 아까 뉴럴 프로세스를 활용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제 다운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런 테스트 스테이션 정보가 이렇게 소수 정보가 줬을 때, 그러니까 이런 네 개의 X 포인트 정보를 줬을 때, 그때 템퍼러처 전체 리어널리시스하는 템퍼러처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때 언서턴티 예측해보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어널리시스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스테이션 조금의 정보를 가지고도 전체 글로벌리하게 뭔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2021년부터 AI 기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 북극해에 이런 아이스 컨스트레이션 다운스케일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북극해 이 SIC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실시간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래피드하게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RTC에 대한 메저먼트는 이제 파셜리하게 계속 얻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셜리하게 얻어진 점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SIC 이미지들, 이제 데이터셋을 많이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북극해가 이제 기상 영역에 대해서 기상 환경에 대해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어느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아주 래피드하게 주어져 있는 소수 메저먼트로 빠르게 예측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그냥 아예 그냥 특정 시간에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맥센스 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프리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냥 파셜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뉴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결과가 실제로 오리지널 SIC 결과가 되게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이런 메타러닝 프레임워크이고요. 일단은 기존의 네트워크는 그냥 우리가 어떤 특정 X 포인트가 주는 Y 포인트를 그려내는 어떤 함수 하나를 그려내는 것에 비해서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두 개를 좀 같이 장점을 각각 결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러닝이 필요가 없는데 뉴럴 프로세스는 이제 러닝을 좀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어져 있는 포인트들에 대한 언설턴티를 낮춰주면서 랜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언설턴티를 매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져가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D 리그레션과 2D 리그레션, 이미지 컴프레션 2D 리그레션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포인트들에서 언설턴티는 낮아지면서, 그리고 그 값은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우리가 없는 정보에서는 언설턴티를 높여주겠다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적인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프로세스의 간단한 거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VA 구조처럼 일단 주어져 있는 검은색 포인트들을 각각 네트워크로 인베딩을 한 다음에 얘를 그냥 이제 셋 인코더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그냥 평균을 내거나 뭐 맥스를 취하거나 민을 취해서 이 셋 정보를 하나의 벡터라이저를 시킨 다음에요, 그 벡터와
실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인풋 데이터 X와 이제 같이 컨캐티네이션을 해서 그걸 디코더로 보냈을 때 이런 언서티티 매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로스 펑션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MSE 로스뿐만 아니라 이런 셋 인코더의 값이 이제 좀 레귤라이저가 돼서 의미론 있게 인베딩을 하기 위해 이 뒤에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레귤라이저를 줬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CLR 2019에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어텐티브 뉴럴 프로세스인데, 이런 셋 인베딩을 하나의 어떤 벡터라이저 시킬 때 단순히 서메이션 또는 에버리지, 뭐 민, 맥스 같은 되게 간단한 오퍼레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언더피팅 이슈가 발생을 해서 차라리 그거를 크로스 어텐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인코더도 단순히 그냥 MLP 레이어를 통하는 것보다 이런 주어져 있는 정보들의 셋 인베딩, 그러니까 셋 인코드가 아니 셋 인베딩을 셀 프로테션을 기반으로 했을 때 표현력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인코더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어텐션 네트워크를 바꿨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한 인베딩과 그리고 정교한 고려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아이디어에 시작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뉴럴 프로세스에 비해서 이게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기존 뉴럴 프로세스가 이 X들이 다 주어져 있는 포인트들인데 그 포인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어텐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주어져 있는 포인트들을 대부분 다 따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언서터티 메저가 충분히 의미 있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있는 2D 이미지 컴프리션을 보게 되면 이제 주어져 있는 포인트들을 무시해서 이미지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1024가 이제 완전한 이미지인데 그 완전 이미지를 넣어줘도 아래 나오는 샘플들을 보면은 좀 의미가 이제 기존에 외워버리는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AMP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충분히 잘 모델링을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온 논문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프로세스인데, 그 컨볼루션 뉴럴 프로세스는 약간 좀 어려운데 이제 커널 메소드를 이용을 한 이제 펑셔널 레프렌테이션을 활용한 이제 셋 인베딩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장 큰 키 아이디어는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이용을 한 셋 인베딩을 진행을 하고요. 그 셋 인베딩 됐던 결과를 CNN으로 우리가 모델을 하겠다. 그러면 CNN 모델링을 하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이런 엑스트라폴레이트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기존의 AMP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영역을 밖으로 벗어나면 다 그냥 0으로 밀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트한 성질을 갖게 해준다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AMP가 매우 잘 되는데 이런 노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리얼 데이터셋에서 어떤 노이지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어텐션 인코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베이지안 관점에서 어텐션 네트워크를 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오른쪽에서도 노이지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뭐 이 아이디어는 이제 좀 복잡해서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기존의 뉴럴 프로세스의 모델들을 SIC 데이터에 적용해봤습니다. 그 데이터는 이제 최민주 교수님이 진행했던 SIC 데이터로 이제 한번 써봤고요. 이런 테이블 1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컨텍스트는 주어져 있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예측한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대한 값이고요. 타겟은 이제 언신되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500포인트와 기본 1000포인트는 500포인트는 매우 스팔스하게 준 거고 1000포인트도 스팔스하지만 500포인트가 좀 많이 준 거고, 의에서 나왔던 매트릭은 로그 라이클리후드로서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 평균과 시그마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그냥 값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 대부분의 모델들이 꽤나 쓸만한 결과들을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중에서 무엇을 좀 꼽아보냐면 이제 CMP하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베이지안 어텐션을 썼다는 모델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이지안 어텐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노이지한 상황에서도 주어져 있는 컨텍스트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이제 타겟에 대한 영역을 조금 이제 너무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예측하는데 좀 에러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CMP는 어떤 대표적인 모델들을 잘 배웠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를 보면 이제 실제로 이거 500포인트 줬을 때 되게 스팔싸잖아요. 아이스 이미지가 스팔쌈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결과를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CMP는 약간 이러한 형태를 좀 많이 외워버리는 형태가 되고, 이런 어설턴티도 조금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에 반해서 이 스토캐스틱 어텐션은 너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정확도는 미인값이 좀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언설턴티를 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꽤나 그럴듯한, 그러니까 즉 바운더리 아이스와 C가 바다의 경계에서 뭔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데이터 포인트 늘렸을 때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CMP는 어쨌든 외워버리는 이미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주어져 있는 포인트를 증가했을 때 성능 향상이 거의 미진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캐스틱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포인트들을 200포인트, 그러니까 20%까지 줬을 때는 성능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베이징 어텐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화 측면에서 그 모델들이, 그러니까 가장 리센트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가장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한 20% 정도의 이미지를 줬던 건데요. 이러한 소수 정보로만 가지고 있었을 때도 충분히 아이스 이미지들이 잘 나타나는 걸, 아래 이런 민값을 보면 잘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언설턴티도 좀 CMP가 외워서 나타난 언설턴티라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그때 언설턴티 값도 보면은 뭐 바운더리가 약간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떤 편차가 되게 심하죠. 뭐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거 아닌데, 스토캐스틱 어텐션은 이런 C하고 그 아이스의 경계를 잘 모델링하면서 나타나는 언설턴티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포인트에서는 언설턴티를 매우 낮추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언설턴티가 좀 있는 영역에서의 자세하게 보면은 좀 빵꾸가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은 SIC를 이게 좀 정확하게 매저하고 있냐는 어떤 척도로서 로글라이크가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CMP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나오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언설턴티를 매우 높여버려서 차라리 모르는 거를 그냥 아예 모른다라고 하고 좀 그냥 정확하게 맞추려 하는 노력을 많이 안 하지 않았냐. 근데 스토캐스틱 어텐션은 어쨌든 언설턴티,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컨텍스트의 언설턴티를 낮춰주고, 우리가 C하고 IC에 대한 바운더리를 적당하게 언설턴티를 줌으로써 어떤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산정했던 로글라이클리후드 매트릭은 그거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CMP도 어쨌든 쓸만한 아이디어인데, CMP도 그런 메모라이제이션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전하게 그냥 로우 시그널을 그냥 그대로 쓴 건데, 좀 일반화를 도모할 수 있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을 쓰게 된다면 조금 더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로써 발표를 마치게 되고요. 남은 Q&A는 최민주 교수님이 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